폐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 폐에 산소를 공급해서 폐에 공급된 산소가 어딜 가냐? 피, 혈관마다 다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은 저 동공스님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지금 우리 아이가 오늘 어린이날인데 94회 맞은 어린이날인데 지금 잘 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의 모든 기능은 자율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이에요. 영어로 보면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동적 평형이에요. 움직이기되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서 내 삶의 세계를 부드럽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요게 그 귀를 기울이게 심장이 멎어 있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못 삽니다. 나는 비록 심장은 뛰고 있고 피는 공급하고 산소를 막 나르고 하지만 그리고 모든 세포가 계속 움직여주지만 겉으로 난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동적인 세계를, 정적인 세계 그대로라. 정적인 세계 그대로인데 그리고 동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글을 썼지만 외발 자전거를 탄다면 외발 자전거를 탈 때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되겠죠. 아니, 두 바퀴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여기 자원거사는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이 비스산 위로 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앞에 큰 비행기가 뜨는 참 신기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비행기가 뜨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허공 없는 것 같지만 이 허공 속에는 산소와 질소가 21%와 78%라고 하는 적당한 비율이 있고 그러면 그 약 1%라고 하는 것 속에 탄소도 들어있고 다른 모든 게 같이 들어 100%의 모든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 밀도가 만약에 약해진다고 한다면 비행기가 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이 공간, 우주 공간이 이게 이제 대기권이 산소가 21%, 질소가 78%, 나머지 1%가 이제 여러 가지 각기 이런 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날씨가 막 무더워져가지고, 날씨가 자꾸 더워서 지구 온난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 평균 한 25도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25도가 올라가, 평균 기온이 만약 30도 올라가고, 35도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기온이 밀도가 약해져 버립니다. 밀도라는 게 있거든요. 밀도가 약해져 버리게 되면은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왜? 비행기가 뜨면 양력이 필요한데 양력의 밀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냥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밀도가 약간 푹 꺼져 버릴 거 아니에요. 저 높은 데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더 높은 데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밀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낙하산에 천천히 내려오지. 밀도가 약해져가지고 이게 그냥 공기가 약해져가지고 위로 올라가버리고 약해져 버리면 그냥 쫙 내려와 버리는. 떨어져 죽죠. 밀도가 약해지면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물에 뜨는 이유가 뭐죠? 물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더 빡빡한 겁니다. 더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뜨는 거예요. 이 허공에서는 몸이 안 뜨는데 물속에서는 왜 뜨냐? 밀도가 공기보다는 그래도 밀도가 빡빡하기 때문에 많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뜨는 것처럼 비행기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비행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온난화가 계속된다고 하면 그 밀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더 발달돼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양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추력도 필요하고 중력도 필요하고
항력도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땡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추력이 있으면 추진력. 막 비행기를 이렇게 땡겨줘야 되는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추진력만 있고 비행기 뒤에서 막 땡기는 그 항력이 없으면 뭐 이게 비행기가 빨리 못 날아가게 땡겨줘야 돼요. 그 땡겨주는 그 항과 항력이 없으면은 그냥 비행기 계속 날아갈 거 아니에요. 어디 공항에 내리지 못합니다. 왜? 계속해서 날아가니까. 근데 뒤에 땡겨주는 항력 때문에 가다가 자기가 내리고 싶은데 착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행기가 양력만, 위로 뜨는 양력만 있고 뜰 양자입니다. 아래를 땡기는 중력이 없다고 하면은 비행기는 계속 위로만 날아 올라갈 뿐이지 앞으로나 뒤로도 안 빠지고 위로만 뜰 거예요. 위로 뜨기만 하지 내려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비행장에 내리고 싶어도 양력이 있고 중력이 없다면 내리지 못합니다. 비행기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력은 이렇게 있는데 양력이 없으면 비행기가 뜨겠어요? 못 뜨죠. 양력 때문에 뜰 양자, 뜨는 힘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근데 또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공기의 밀도가 만약에 약해졌다 그러면 당연히 안 돼요. 만약에 공기의 밀도가 또 뭐처럼 물처럼 강해지면, 물처럼 빡빡해지면 비행기가 뜨겠어요? 못 뜹니다. 날개가 부러져 버립니다. 비행기가 쇠붙이가 단단한 것 같죠? 근데 이 쇠붙이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파도 속에 들어서 이게 막 파도하고 엉키게 되면 프로펠러가 부러져 버립니다. 날개가 부러져 버립니다. 왜? 이 공기에 맞게끔 이 저항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물체가 밀도가 강한 데가 되면 부딪혀서 부러져 버리죠. 물에 부딪히면 부러져 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셔도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입니다. 이러한 과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제가 이 아메리카노는 지금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사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물리학자를 아마 중세 꼽으라고 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중 얘기입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이면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비행기를 띄우는 그런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다빈치 그 기념관에 가게 되면, 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 다빈치가 설계했던 비행기 모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모형이 뭐와 같냐 하면은 가르민가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극락수에 가르민가 있습니다. 가르민가의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양력과 추력과 항력과 중력이라는 네 가지 힘을 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그런 그 원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원래 불교에 있던 걸 갖다가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풀이를 안 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걸 갖다가 비행기를 만드는 쪽으로다가 설계를 했는데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이분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19세기 들어서 가지고 19세기로 제가 아는 20세기 총각에 들어서 가지고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이 경전 속에서 나옵니다. 경전 속에서. 아랍 형군 이야기는 사실은 몇 시까지 했는데 쳤으니? 12시 10분간입니까? 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안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그렇게 재밌는 경전이 대목이 나옵니다. 정말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알라힘품 쪽에 읽다 보면은 알라힘품 속에도 정말 소중한 것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이 편안해야 돼, 첫째. 가정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큰 게 뭐예요? 가정의 큰 것은 우주입니다. 가정을 확대시킨 것이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항상 지부자처럼 이렇게 간머리가 있는 건 다 우주를 얘기합니다. 간머리가 있는 건 다 우주예요. 가정 집도 되지만, 주택, 하우스도 되지만,
거의 다 우주와 관련된 겁니다. 우주의 우자는 간머리 밑에다가 이 큰 우자 써서 공간을 의미하지만 주자는 간머리 밑에다가 말미암은 주자 쓴 거예요. 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자는 말미암는 유 그거 하나 때문에도 되지만 그 속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공간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우주는 공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저 수염 기른 동봉생 또 왔네? 전에보다 수염이 더 하얘졌네? 뭐 이렇게 저를 볼 거 아니에요. 보고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염이 하얘졌네? 그 속에 시간성이 들어있습니다. 전에는 까맸는데, 수염이 하얘졌네? 지난번에 머리를 빡빡, 제가 여기 올 때는 머리를 항상 깎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난, 목요일 아침에 깎고 아직 안 깎았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불교 BTN, 불교왕성의 이 아메리카노는 즐거움 이거 강의를 하느라 꼭 그날 아침에 깎는데, 그리고는 일요일날 깎아야 되는데 이걸 안 깎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저는 맨날 팍팍 깎아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오늘은 머리에 빛도 안 나네? 요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시간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저 존재라고 하는 것 속에, 동봉이라고 하는 저 존재 속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뭐가 있냐면, 요것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함께 존재합니다. 시간이 없는 존재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얘기하면 어디 가서 스님들 얘기하면 맨날 부처님 이야기 하는데 시간 공간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시공간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거 없어서는 불교도 없어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공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고 여기 위대한 우리의 원력보살이신 주지 실상스님께서도 안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을 만들어내고 이 아름다운 도량이 어느 짧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도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만 산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그만이죠. 근데 그것만 살 수는 없잖아요. 불사 뭘 하겠어요? 우리 공간만 산다면 불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있고 내 아들, 딸들이 여기 와야 되고 내 손자, 손녀가 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사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스님들 계시지만 뭐 고생하면서 이거 만들어요.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사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와서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시간적으로 연속시키기 위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뭘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냥 이따 그냥 가면 되지. 저처럼.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집도 불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요즘은, 그냥 살다 하면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사실은 접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면 비워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러다 이제 다 못하니까. 알락이라는, 락까지 했는데 행이라는 게 뭐죠? 행한 행자는 보면은 왼발, 오른발이에요, 왼발이 이렇게 걸어가는 건 촉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발이 걸어가는 건 척이라는, 척이라는 촉 이렇게 걸어가는데, 행한 행자, 알락행품 이 121쪽의 행자가 한쪽은 촉자고 한쪽은 척자를 갖다가 모아하는 것이 행한 행자예요. 발자국이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상형문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형문자에 이게. 왼쪽에는 이게 부인변인데 이게 발자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난 거예요. 오른쪽 것도 이렇게
되지만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이끌려면 오른쪽 왼쪽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발자국이 할 때 촉촉촉촉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소리는 앞에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워킹을 모델이 돼가지고 워킹을 배울 때는 이거 안 됩니다. 약간 앞에가 오히려 오그라들 정도가 그렇게 해서 걸어야만 그 걸음이 제대로 되는 걸음이에요. 그 워킹 하는 그런 법을 배울 때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통도사 대학에 되면은 신정희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도예가가 계셨어요. 그분 이제 아드님이 신한균, 신정균, 신용균,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이 다 도예가예요, 지금도. 근데 이 아버지가 유명한 신정희 선생님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미스 코리아, 심사를 하셨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전에 나오면 이렇게 미스 코리아 꼭 선발대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심사위원회를 맡아보셨어요, 이분이. 그분 학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도예가로서 유명하다 보니까 도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도자기에 곡선이 있잖아요. 항아리도 청대 같은 고려 청대가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그런 곡선을 가지고서 그 예술의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하는 그런 심사 위원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뭘 봤냐 이분이 당신께서 얘기해.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여자를 엉덩이만 봤어.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오면 그 심사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심사위원은 엉덩이만 봅니다. 어떤 심사위원은 걸음걸이만 봅니다. 어떤 순간은 이거 팔 흔들어 놓은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코만 보고, 이렇게 다 따로 보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어떤 걸 보느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이런 걸 다 봅니다. 근데 이분은 엉덩이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는 얘기가, 스님, 그 걸음걸이 하는 거 아시죠? 벌써 한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아시죠? 제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워커들이, 모델들이 걸을 때, 걷는 사람이고 워커라고 하는 걸음들이 걸을 때 걸음이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앞에가 벌어지게 걷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앞에가 팔자 되게 걸으면 안 되고 약간 똑바로 걷들 약간 앞에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돼야만 발끝 쪽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가져야만 그게 바른 걸음이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워커의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게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에 걸을 때 신경 써서 걸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척촉이라는 행한행자도 보면 이게 앞에가 나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행한행자도 그래서 조심스레 걸을 조심스레 걸을 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두 글자 합해서 행한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법을 실행해 나갈 때, 행해 나갈 때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친근해야 될 사람과 친근하지 말아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하지 않아도 될 사람, 이런 걸 가려서 할 때도 정말 조심스레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안락행의 행자가 그런 행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 보려면 끝이 없으니까요. 126페이지 끝에를 보겠습니다. 문수살이여 전륜왕이 군사들의 큰 공 있는 일을 보고 마음이 매우 기뻐서 이 믿기 어려운 구슬을 오래 상투 안에 간직하여 함부로 다른 이에게 주지 않던 것을 이제 내어주는 것 같으니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삼계중의 대법왕이 되어 법으로서 온갖 중생도와 대 현성의 군사들이 온마, 건네마, 사마와 싸워서 큰 공문이 있어 삼독을 멸하고 삼계에서 벗어나 마의 금을 깨뜨림을 보고 그때에 열애 또한 기뻐하여 이 법학의 이름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제 있게 하거늘
일체 세간에서는 원망이 많아 믿기 어려운 까닭에 일찍이 설하지 않은 것을 이제 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누가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좀 지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간단하게 정말 쏙쏙 들어가려면 이렇게 길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를테면 문수살이여 전륜왕이 군사들의 큰 복 있는 일을 보라. 마음이 매우 기뻐서 이 믿기 어려운 구슬을 오래 상판에 간직하고 있지 않은가. 이를 함부로 다른에게 주지 않던 것을 이제 내어주는 것 같으니,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3계 중에 법왕이 되어 법으로서 이게 길게 이어지면 지루하거든요. 짤막짤막 할수록 좋습니다. 글을 짤막짤막 해야 됩니다. 한 줄에 거의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문수사에서 시작해가지고 121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그냥 한 단어로 쫙 이어지니까 엄청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학을 전공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 짧게 끊는 법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이 모든 열의 뜬간 설법이라 여러 설법 중에 설법이니라. 여러 설법 중에 가장 깊은 것이어서 맨 끝으로 설해주나니 저 강력한 왕이 오래 간직했던 명주를 이제서야 주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정주라고도 합니다. 이마 위에 있는 구슬인데 우리는 이마 위에 있는 구슬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의내주라고 해가지고 옷 속에 구슬이 있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냐? 소중한 두 쌍의 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이라 모든 경전 중에 그 위에 있나니 오랜 세월 수호하여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비로소 오늘에야 그들에게 이를 부연함이니라 라고 해가지고 법화경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이야말로 모든 경전 중에서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수호하면서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비로소 오늘에야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를 부연하는 놈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법화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전입니다. 여기서는 늘 법화경과 화엄경을 합니다만 이 화엄경과 법화경 두 가지를 넘을 수 있는 경전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화경을 한번 보고 듣고 함께 하는 그 공덕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공덕을 주셨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암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이 법암사 불사에 정말 열심히 함께 더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